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흔히 여당과 야당끼리 떳떳하지 않은 방법으로 서로 타협을 했을 때 야합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갑골문을 통해서 동이족의 풍습이나 사고방식 같은 걸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비사. 선비사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사람 모습에서 유래한 글자라는 해설이 있던데 맞을까요? 갑골문을 모르니까 그런 해설이 나오는 거겠지만, 이 선비사자는 내게 좀 감회가 깊은 글자이기도 합니다. 학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기도 했던 조선조의 사회 지도층을 사대부라고 했는데, 그 사대부에 들어가는 글자가 바로 선비사자이거든요. 또 외색 문화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던 내 어린 시절에는 당시 어른들이 교양 있는 사람을 보면 일본식 발음으로 젠또르망 어쩌고 하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젠또르망, 곧 젠틀맨의 번역어인 신사에도 그 선비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문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갑골문의 부호는 동물 생식기를 스케치한 그림이라고 하는데, 아마추어라도 그 부호가 수컷을 가리킨다는 걸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글자가 바로 소와 생식기를 합친 수컷 모자죠. 금문은 갑골문의 수컷 부호에 작대기를 하나 그어 산의 병사를 가리키는 글자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소전으로 넘어오면 사의 초기 글자로 바뀌고, 해소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선비사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처음엔 단순히 동물의 수컷을 표시하던 부호가 점차 사내, 거기서 병사, 거기서 무사, 거기서 선비의 뜻으로 발전을 해나갔고, 마침내는 일본식의 젠또르망까지 나아갔다는 점이죠. 이 글자는 졸병을 뜻하는 사병, 이름난 선비를 뜻하는 명사, 젠틀맨을 뜻하는 신사 등과 같이 활용이 됩니다. 모방. 모방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죄인이 형구를 맨 모양에서 유래했다는 해설이 있고, 어떤 억편에 보니까 양쪽에 자루가 튀어나온 가래를 본뜬 글자라고 설명하던데, 그게 사실일까요? 우선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가려야 할 부분까지 그대로 보여주는 동상들이 많은데, 고대 갑골문에도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이 그림은 두 팔을 벌리고 선 사람을 스케치한 건데, 주목할 점은 밑에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온 부분이에요. 건강한 남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게 발기합니다. 동물은 오줌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하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물에 침을 먼저 발라두기도 하죠. 아무도 못 먹게 하려고. 고문학자에 따르면 동이족의 경우에는 자기 심벌이 발기하는 쪽의 땅을
누가 넘보거나 방해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골문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그 유행가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뭐 심벌이 뻗는다 어쩐다 하는 그 중국 고문학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려니까 감이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그 비속어를 좀 사용해야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인에겐 말이죠. 뭐 꼴리는 대로라는 그런 좀 속된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죠. 이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그 점에서 우리 한국인에게는 동이족의 풍습이나 사고방식 같은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죠. 사실 다른 민족에게 이런 표현이 있겠어요? 임마 거긴 내 땅이야 하고 꼴리는 대로 말하는, 이처럼 자신의 그게 꼴리는 쪽의 모퉁이 땅을 가리킨다는 데서 방향 또는 뭐라는 뜻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다음에 소개하는 갑골문부터 금문소존 해수의 그림 글자들을 한번 쭉 일별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좀 모호한 질문이지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꼴리는 대로 그런 느낌이 팍 드는 그런 그림 문자 아니에요? 앞에서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그 두 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은 그림이 반대로 뒤집혔을 뿐 내용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세 번째 소전에 오면 영어의 H 자 비슷한 부호가 한글의 니은자 비슷하게 바뀌었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다듬은 모방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 글자는 일정한 방법을 뜻하는 방식, 방법을 뜻하는 방법, 방도, 가까운 곳을 뜻하는 근방 등과 같이 활용이 됩니다. 노플교. 그 노플교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뭐 어떤 옥편에 보니까 끝이 갈고리진 창처럼 높이 솟아 있다는 데서 유래한 글자라고 해설을 하던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는 오줌 싸는 소년, 곧 마네킹 피스의 동상이에요. 뭐 옛날 내가 벨기에에 그 취재를 하러 갔을 때 이 마네킹 피스를 찾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이 이름이 많이 나 있는 이 동상이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동네 한 구석에 있어요.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어쨌든 이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갑골문이 있습니다. 밑은 가랑이이고 가운데는 그 심볼이죠. 그리고 위는 오줌 줄기를 그린 글자인데, 힘을 주면 오줌 줄기가 위로 올라가므로 여기서 높다는 뜻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동안시대 옥편인 설문해자에도 교는 높고 굽은 것, 즉 고이 곡야라고 했는데, 오줌 줄기가 바로 그 설명에 부합합니다. 갑골문을 발명한 동이족의 고대에는 자기가 누는 오줌 줄기로 높다는 뜻을 나타낼 만큼 주변에 비교 대상이 많지 않은 그런 소박한 시대였다는 걸
단중해 주는 그림 글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갑골문을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에 오면 가랭이 사이에 비읍자, 이 비읍자는 남자의 경우는 고환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고환이 추가가 되었어요. 세 번째 소전에 오면 오줌줄기와 구두가 합쳐져서 어릴 요자의 초기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 다듬은 높을 교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 글자는 키가 큰 나무를 뜻하는 교목, 높이 솟은 소나무를 뜻하는 교송, 교만한 마음을 뜻하는 교지 등과 같이 활용이 되죠. 들야, 들야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디 보니까 마을에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데서 생긴 글자다, 그런 해설이 있던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먼저 갑골문을 보시죠. 갑골문이 두 개인데 갑골문의 경우에는 초기에 정착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있는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우선 갑골문 왼쪽 그림을 보면 나무들이 있죠. 나무들 그 사이에 남자의 심볼을 표시한 사의 초기 글자. 우리가 이 강의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그 초기 글자가 들어있네요. 그 다음 갑골문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나무들 사이에 그 남자 심볼 위는, 그리고 밑엔 여자 심볼이 서로 합쳐진 부호가 들어있고, 그 밑에 맨 밑에는 땅을 뜻하는 흑토의 초기 글자가 추가 배치되었어요. 고대인은 이 그림으로 대체 뭘 나타내려고 한 걸까요? 동이족 중심의 은나라 또는 상나라 때는, 옛날에는 그 은나라라 그랬는데 학술적으로는 최근에 와서는 상나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우는 은나라는 그 이름이 친숙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은나라나 또는 상나라 때는 한 시족의 성인 남녀들이 그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다른 시족의 마을로 찾아가서 그것 여자들과 함께 신과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제사를 지낸 뒤에 제물로 바쳤던 그 술과 음식을 서로 나눠 먹고 노래하고 춤춘 뒤에 그 피날레는 한나라 벽돌에 새겨져 있는 다음 그림처럼 남녀 간의 성행위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인구 증식을 위해 행해지던 당시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행위가 행해지던 장소가 바로 갑골문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흑토자 위, 땅 위, 곧 들판이었던 겁니다. 들야자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죠. 야합이란 말도 여기서 생겨나게 된 건데요. 합자가 성행위의 그림에서 나온 글자였다는 것은 한자 삼강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걸 알고 싶으신 분은 그 동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도 그렇고 합도 그렇고 이 둘을 합친 야합이란 말도 그 원래 뜻은 들판에서 성행위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나라 때의 벽돌에 새겨진 그 성행위의 그림에도 야합
야도란 이름이 붙여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그 야자와 관련해선 공자 스토리가 있어요. 동이족의 본거지였던 그 산동반도에서 태어난 공자는 그 춘추 시대 노나라 사람이라 이미 은나라 또는 상나라가 없어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자신의 원뿌리였던 은나라보다도 그 중원을 차지했던 그 주나라를 동경을 해가지고 은나라 풍습을 배격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은나라 풍습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 제사를 드린 후에 벌이는 야합의 집단 활동 같은 것도 아주 좋지 않게 보았어요. 그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의 바르고 학자적인 취향을 가진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 용맹스럽고 꾸밈이 없으나 그 직선적이고 성급하고 좀 거친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이 때문에 자로의 성격과 그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았던 공자는 야제 유야라고 말했던 것으로 그 논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로의 자가 유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한 이 말은 쌍스럽구나 자로야 또는 비속하구나 자로야 라는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공자가 언급한 야자를 즉 한자로 야제유야라고 했을 때 그 야제의 야자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숲속의 성행위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결혼계약도 없는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하느냐? 그건 분명치가 않아요. 하지만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했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 말을 한 이후에 그 야자는 주로 비속하다, 거칠다, 쌍스럽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공자의 유교는 동양 문화에 정말 굉장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심지어 그 현대에 와서도 교양 없고 예조를 모르면 야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권을 잡지 못하면 야당이라고 그러고. 갑골문 좌우는 살펴보았으니까 그 세 번째 금문을 볼까요? 금문은 갑골문 왼쪽 그림과 같네요. 그 소전 왼쪽에 보면 기존의 나무 숲이 논밭이 있는 마을 류자로 바뀌었는데 이는 원시의 수렵시대에서 어느덧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경시대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는 갑골문을 사용하던 그 시대만 해도 숲이었던 땅을 그 논밭으로 개간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키워먹는 시대가 되면서 나무 숲속에서 행하던 그러한 행위 장소도 이제는 논밭이 있는 들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소전 오른쪽 그림은 갑골문 오른쪽 그림 가운데 있던 그 남녀의 생식기를 그대로 옮겨 놓았고 해소에 와서 이 남녀의 생식기 부호가 다시 나 여자로 바뀌면서 들 야자로 정착을 합니다. 그
나 여자도 사실은 그 남녀의 심볼 부호에서 나온 것인데 언젠가 그걸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글자는 어쨌든 큰 포부를 뜻하는 야망, 야비하고 비루함을 뜻하는 야비, 그 야비한 욕심을 뜻하는 야심 등과 같이 활용이 됩니다. 오늘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